다음 키워드는 한국은행 책임론입니다.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었는데요. 한국은행이 경기 하강기에 금리를 올렸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을 거꾸로 간 것이 아니라 역주행을 간 것이 아니냐. 금리를 내려야 될 때 금리를 오히려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 한국은행 책임론이 나오게 된 계기는 통계청이 최근 한국의 경기 상황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네. 한국은행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1월 달부터 한국 경제는 이미 하강 국면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막 CG 화면이 지나갔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기준금리 이 추이를 보면 2017년, 2018년 이주열 총재가 오히려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 CG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나왔군요. 있네요. 자, 지금 저 빨간 선으로 표시된 저 부분에 우리가 금리를 올렸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두 번을 금리를 올렸습니다. 바로 저때 우리나라 지금 통계청, 현 정부의 통계청 발표되면 그때 경기가 이미 꺼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금리를 내렸었어야 맞았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당시에 이 정부가 한국은행을 향해서 금리를 올려라고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 국회 발언을 보면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발언에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잘못되고 있다. 또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은 지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오죠. 금리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넘쳐나는 유동성을 정상화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낙연 총리는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하면서 한국은행을 엄청나게 압력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압력에 견디지 못해 지금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네. 지금 저 CG 컴퓨터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박근혜 시절에도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그때는 그 금리를 내리자는 청와대의 그 압력, 또 최경환 부총리의 압력에 따라서 계속 금리를 내리기만 했습니다. 네. 8번을 무려 내렸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은 스스로의 경제 수요 공급 이론이나 금융 이론보다는 오로지 청와대만 바라보고 금리 정책을 해왔다. 이런 지금 맹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결국 한국은행 독립을 스스로 팔아먹었다라는 그런 비난에까지 처했습니다. 한국은행 네. 독립을 팔아먹은 것은 한국은행의 일일지는 모르지만 바로 역주행 정책, 엇갈린 정책을 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 경제가 디플레 상황으로까지 처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 제공을 바로 한국은행의 이 소신 없는 정책 때문에 야기됐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씁쓸한 순간입니다. 그 뒤에 이낙연, 김현미 두 경제 관료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도 역시 국가 주도의 경제가 빚는 참사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한국은행 책임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